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괜히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참 예민해졌어. 요즘은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러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건 대부분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몇 가지 말버릇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관계를 끊지 않아도 그저 이 말만 줄이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닙니다. 말을 멋있게 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말을 조금 덜 하는 것. 정확히는 특정한 말만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히거나 방어적이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말에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는 점점 피곤해지는가? 먼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좋은 의도였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친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을 뿐인데, 상대를 위해 한 말인데 왜 불편해할까?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의도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과 존중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는 말이 도움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쌓이고 나면 그런 말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무겁게 만드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고민이었다고 하셨어요. 대화를 분석해보니 자녀가 한 말에 대해 거의 항상 그래도, 나, 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답변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조언이었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실수 3가지. 첫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업무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업무는 원래 처음엔 다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신입사원은 그 이후로 그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어려움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래 다 그래.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한 번에 무시해버리는 말입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한다 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원래 다 그래 라는 말은 내 감정은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는 메시지가 됩니다. 한 주부가 육아 스트레스를 토로했습니다.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상대는 위로한다는 의미로 말했죠. 원래 그 나이 애들은 다 그래요. 시간 지나면 나아져요. 그 주부는 더 이상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이 원래 다 그런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내가.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친구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했으면 어땠을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방어로 바뀝니다. 상대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고 더 이상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이 3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상대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말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의 감정보다 내 생각을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말을 줄였을 때의 놀라운 변화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을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직장에서. 김 과장은 회의에서 항상 조언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의견을 내면 내 경험으로는 그건 좀 위험한데 같은 말을 자주 하셨죠. 어느 날 자신의 말버릇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후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평소였다면 바로 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조언을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그 후배는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말했습니다. 조언을 줄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 가족 사이에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인 딸이 연애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원래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같은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표정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날은 다르게 반응해 보셨습니다. 딸이 연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딸이 먼저 찾아와서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원래 다 그래. 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친구 관계에서.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 역할이었던 한 분의 경험입니다. 친구가 직장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 항상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봐 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고 해요. 어느 날 친구가 또 직장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아,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네. 이런 말만 했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내 말을 정말 들어주는 것 같아. 고마워.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침묵이 주는 힘. 말을 줄인다고 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신뢰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중간에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둘째, 무게감이 생깁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한마디 할 때의 무게는 말이 많은 사람의 10마디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셋째, 이 사람 말은 들어볼 만하다. 는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조언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평소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하는 조언은 더 진중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말을 아껴 쓰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은 들어주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길고 조언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하며 판단보다는 이해를 먼저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같은 단순한 공감의 말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3초 규칙을 사용해 보세요. 상대가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 정도 기다려 보세요. 이 3초 동안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떠올리고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조언인지 공감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그래도, 하지만, 그런데 로 시작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해결책 제시를 일주일 정도 중단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봐 라는 말 대신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공감의 말을 해보세요. 넷째,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뭐야? 이런 질문들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때로는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해줍니다. 다섯째, 경험 나누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럴 때는 이라는 말 대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더 궁금해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대화가 끊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화는 더 깊어지고 상대는 더 편안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비결은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반복하던 말 하나를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언 하나 줄이고 판단 하나 줄이고 대신 잠깐의 침묵을 남겨보세요. 그 침묵이 사람 사이에 숨 쉴 공간이 되어줄 겁니다. 말은 때로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 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일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세계 속에 세계에 조금 더 평온이 머물길 바랍니다.